지방에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핵심지를 제외하고는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1% 확률밖에 없다. 부산이든 뭐 창원이든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 리모델링이 이렇게 어려운가? 많은 단지들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재건축을 기다리자고 하는 단지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가르는 거는 무엇입니까? 이 돈입니다, 돈. 결국엔 모든 문제는요, 맨 마지막에 가면 이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는 단지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이죠. 예, 용적률. 그러니까 이미 지금 3종 주거지나 2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채운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지금 이제 30년이 넘어가지 않은 단지들 보면은 용적률을 꽉 다 채워서 준공을 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시공사에서 그렇게 이제 분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정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뭐 20% 정도 이렇게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리모델링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도정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기준 용적률이 있어요. 이것은 2종 주거지든 3종 주거지든 똑같습니다. 기준 용적률이 똑같이 출발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뭐 평균 용적률, 그 다음에 우리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은 이제 허용 용적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허용 용적률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3종 주거지에서 이미 300%를 다 썼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는 재건축을 통해서는 이 허용 용적률 300%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하자는 게 바로 리모델링이죠. 이게 안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독이 든 사과를 아주 맛있는 사과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게 매몰 비용이 처리가 안 됩니다. 매몰 비용.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게 뭐죠? 이게 지금 매몰되는 겁니다. 돈이.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도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주택법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갑니다. 어떻게든 조합이 만들어진다. 조합 설립되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이 돈 문제 때문에 분담금 때문에 거의 다 부러집니다. 자, 매몰 비용이 왜 중요하냐? 이 단계까지 가게 됐다 그러면은 그동안 쓴 돈이 있을 거예요. 그 쓴 돈을 추진위원장이 갚으면 됩니다. 안 갚죠? 도망갑니다. 짐 싸고 이사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추진위원장을 안 갚는다. 그러면 남은 것이 누가 갚습니까? 이것이 아파트의 부채로 남습니다. 이게 빚으로 남아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추진위원장 열심히 뭐 한다 그러면서 월급 다 받고 쓸 돈 다 쓰죠. 뭐 좀 최저임금이라 그러면서 다들 돈을 다 받잖아. 그거 여러분들요 나중에 입주민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매몰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주택법이기 때문에 도정법이 아닙니다. 업체들이 이거는 매몰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사비죠. 공사비가 너무 비쌉니다. 뼈대만 남기고 공사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요. 또 뼈대가 남겨진 거 철거를 했어. 그 다음에 뼈대가 남겨진 거에서 공사를 붙이는 겁니다. 비용이 2배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시공사 선정된 이후 시공사 선정되죠. 그 다음에 분담금 나옵니다. 분담금. 이 분담금 보고 다 엎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독이 든 사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주비죠. 이 결정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주비. 이주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주비는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가 이거는 보시면은 도정법이죠. 그리고 이게 보면 공공사업입니다. 일종의 공공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 성향이 강하고 우리가 재건축도 민간사업이라고 하지만 공공성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DSR에서 다 걸립니다. DSR.
네, 이거는 허그에서 이거 허그에서 대출을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주지만 DSR이 여전히 40%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주담대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주담대. 그러다 보니 뭡니까? 기존에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은 이주가 안 됩니다. 네, 이거 빚을 갚아야 되잖아. 내 빚을 갚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걸 이주를 어떻게 합니까? 전세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4번이 뭐죠? 이것이 분담금이죠. 분담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담금. 분담금 때문에 전부 다 엎어진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것도 분담금 마찬가지죠. 이건 안 되죠. 네, 재건축 재개발은 DSR 규제라는 게 안 받습니다. 이주비 분담금은 DSR 규제 안 받는데 리모델링은 규제를 받아요. DSR 40%. 그러니까 돈 있는 곳, 강남, 서울의 강남 이런 곳만 지금 된다는 겁니다. 돈 없는 지금 애매한 곳들은 지금 대부분의 단지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담보대출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제일 낮은 평수가 15억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15억 이상. 작은 평수만 하면 25평 정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15억 이상 넘어가야지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정도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50%가 아니고 한 30%밖에 안 돼요. 거의 희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강남 중에서도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이것이 지방이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죠. 평당 800만 원이 넘는데요. 3.3 회비.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8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비싸진 리모델링이 당연한 거죠. 이 뼈대를 남기잖아요. 뼈대. 건물 뼈대 남기잖아요. 건물 뼈대 남기고 철거하는 게 이게 더 어렵습니다.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축 비용은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없앤 다음에 땅 갈아엎고 하게 되면 싸죠. 뼈대 남긴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건축비가 지금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다. 자, 그 부분 그리고 공사비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지금 대출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지금 리모델링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못합니다. 실망감이 확산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출 규제 완화가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LTV가 기존에 40% 적용됐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개발. 우리가 제재라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DSR이 이주비 그리고 여기서는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가 있고 분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해서 분담금. 이게 DSR이 0% 이게 적용이 안 돼요. DSR이 애초에 적용 안 되는데 리모델링은 DSR이 LTV죠. LTV 40% 적용되고 DSR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DSR.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TV라든가 지금 DSR 이런 부분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만 지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완화가 안 됐죠.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주비로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이주비. 그러니까 기존의 빚을 갖고 있는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세대는 이주하기 어렵다. 이주를 한다고 해도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전세금을 못 만든 겁니다. 전세금.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 엎어져요. 엎어집니다. 계산기 다 두드려 보니까 이게 답 안 나오거든.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LTV도 지금 40% 적용된다 그러고 허그 지금 HUG에서 허그는 지금 보증까지는 해줍니다. 해주는데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창원도 마찬가지고 토월성월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담금 사업 지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죠. 이거 분담금 나오기 시작하면요 시공사 만에 선정됐다. 이건요 그냥 엎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이게 엎어지냐 안 엎어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이것이 엎어졌을 때 문제죠. 엎어졌을 때 엎어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책임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 소재.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지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원장 이거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LG 메트로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월급 받고 있잖아요. 추진위원장 월급 받고 있죠. 월급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월급 받고 있고 열심히 돈 쓰고 있겠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거 만약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어지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LG 메트로에 있는 사람들이 빚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다 7,374세대가 담보대출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 됩니다. 네, 아니면은 DSR 규제를 안 받거나 리모델 저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DSR 규제를 안 받거나 그럼 규제 LTV하고 DSR 규제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공적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담대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 그다음에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세금 스스로 마련해야 되죠. 왜? 지금 허구에서는 지금 이거 분담금이라든가 이주비 지원한다, 보증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뭡니까? 지금 네, 이거는 주담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담대. 네,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진위원장이 엎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월급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월급 그동안 받아먹은 거 비용들 이 누가 갚습니까? 추진위원장이 갚든가. 이건 매몰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입니다. 이 추진위원장이 만약에 돈을 다 닦아 쓰고 나갔다 책임 안 지고 이사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부채로 남습니다. 빚이 되는 거예요. 소유주들이 대신 다 갚아야 됩니다. 소유주들이 빚이 아파트에 빚이 되는 겁니다. 이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강남에 그것도 100억이 빚이 지었습니다. 100억이. 이자에 이자 붙고. 소유주들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지금 나중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가정이에요. 네. 양심 있는 추진위원장이라면 자기 손들 엎어지면 갚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는 갚을 이유는 없잖아요. 자, 이 문제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단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주비 자체가 안 되는데 분담금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두고 지금 해야 됩니다. 분담금 800, 공사비 800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미 대형 평수들이 있는데 대형 평수들이 왜 지금 평수 늘리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LG 메트로시티도 마찬가지지만 책임 소재 어떻게까지 책임을 진행할 거냐, 다 책임질 거냐, 네, 평당 공사비 얼마까지 낮출 것인가, 분담금을 얼마큼 낮출 것인가, 이주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 보증금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를 다 미리 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네, 매몰 비용, 이때까지 쓴 비용에 대해서 매몰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모든 비용을 다 책임질 것인가, 지금까지 쓴 돈을 다 책임질 것인가 라는 문제를 명확히 받아내야 됩니다. 나중에 입주민들이 전부 다 이거 빚더미 안게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잡고 가야 된다. 리모델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공 확률이 지방에서는 1%도 안 됩니다. 자, 서울은 왜 됩니까? 서울은 왜 돼요? 서울은 어떻게 돼요? 서울은 보시면은 기본계획 조례 이 변경을 했잖아요. 이주비들 지원한다며. 부산은 어떻습니까? 창원은 어떻게 이거 지원해 줍니까? 안 해주죠. 창원은 어떻습니까? 이거 지원해 줍니까? 안 해주죠. 전세금 마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세금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주담대가 있으면 이것도 갚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곳들은 저는 이러한 리모델링 무엇이라고 했죠? 네,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거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저는 확률이 1% 자체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개발되는 건 좋습니다. 재건축도 있고 주택 재건축 재개발 지금 지주택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리고 공공 재개발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죠. 모아주택도 있고 어떤 방식이든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 돈이라는 문제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 소재를 누군가가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놓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